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뭐 그리 대단한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으면 확실히 달라 보일 거예요. 요즘 신도시 상가주택들을 보면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성의 없이 지은 아쉬운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관 디테일, 뭐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마감하는 것들, 뭐 컬러나 마감재, 뭐 모든 건축주 분의 마음이 다르고 시공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 건축을 통일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뭐 라피아노처럼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시공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동네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신경 써서 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럼 아쉬운 건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에어컨, 그다음 도시가스, 우수배관, 뭐 이런 배관들. 어때요? 정말 보기 싫고 지저분하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뭐 헬림가도 아니고 이건 정말 신경을 안 써도 너무 안 쓴 것 같아요. 옛날에야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외벽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에어컨 없이 한여름을 보내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내부 인테리어 시공할 때는 이런 배관들이 보이지 않게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은데 건물 외부는 아직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에어컨 배관, 이건 무조건 매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입자 세대에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넣는 걸 추천드려요. 돈은 좀 들지만 임대세대 평수가 작잖아요. 매립을 하게 되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평수더라도 더 넓어 보일 거예요. 시스템이 부담이시라면 에어컨 2-in-1 제품으로 무조건 매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치, 이게 매립을 하고 배관을 안 보이게 하려면 배관이 길이가 길어져야 하고 그럼 비용도 상승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가주택 높이가 대략 15m에서 20m 정도, 가로폭은 10에서 15m 정도 되거든요. 최대한 짧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길수록 꺾이는 곳이 발생하고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꺾이는 구간이 생기면 무조건 꺾지 말고 밴딩이 되는 동배관을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엔 건물의 옥상이나 1층에 실외기를 배치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저에게 따로. 자, 그 다음이 도시가스 배관, 우수 배관. 지저분하지 않나요? 제가 하는 모든 건물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이 마감이라는 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야 이런 깔끔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단열재를 부착하고 마감재와 단열재 사이에 도시가스 배관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예요. 근데 여러분들 도시가스 하자가 나면 진짜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검사를 3번 정도 하는데 1차적으로 수지 검사라고 물로 이제 새는지 안 새는지 검사하고 2차로 도시가스 안전공사 입회 하에 검사를 진행해요. 뭐 마노메다라는 장비로 공기 압력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3번째로 지하관 작업을 하면서 안전검사를 또 진행해요. 이것도 공기 압력으로 총 3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매립하기 전에 사진을 협회에서 찍어가기 때문에 우리 배관이 어디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세월이 좀 지나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방법이 있으니까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제 매립을 해볼게요. 순서를 살펴보면 보통 골조가 끝나고 단열재 부착 또는 사설 부착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마감까지 끝내놓고 배관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 도시가스 검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단열재까지 붙여놓고 마감재를 붙이기 전에 도시가스 배관을 먼저 해요. 그 다음 검사를 받고 그 다음 마감재를 붙여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이게 예전에는 정말 그냥 노출로 한 건물들이 많았는데 보기 너무 싫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한 면만 노출하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면만 노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그런 데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물론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최소한 내 집 지으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좋은 걸 가져다 붙인다고 이뻐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건물의 마감재나 상한 요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건축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두뇌 회전이 돼야 돼요. 경험도 많고 상황 대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시공 디테일을 또 풀 줄 알아야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우수배관, 요런 스댄 또는 갈바로 된 우수통, 요런 것들을 또 어떤 데는 이걸로 아주 예술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을 매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절대 기둥에는 매립하면 안 돼요. 실제로 감리한테 말 안 하고 시공사 맘대로 기둥에 매립해서 시공하고 타설하려다가 전부 뜯긴 걸 본 적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린 이걸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벽체에 매립하거나 아니면 비트를 활용해서 만들거나 또는 또 기둥을 덧방을 쳐서 만들거나 하는 등등, 이런 것도 뭐 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공사에게 해달라고 하면 또 이럴 거예요. 그거 하자나면 큰일 나요. 물 새고 뭐 어쩌저쩌고 그런 말부터 하는 시공사는 거르자고요. 최소한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말하는 업체가 맞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말한 이 정도만 업체한테 말해주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골조가 끝나고 외관 마감재가 끝날 때까지 우수 배관 안에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 중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주 그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난간. 요런 난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난간들을 싫어해요. 건물에 저런 것들을 달아놓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또 이런 건 작은 화초를 놓기도 하고 또 이불을 말리기도 하는데 위험하고 이쁘질 않죠. 또 난간이 화려할수록 시선이 전체적인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난간에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난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걸로.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우리가 쓰는 징크는 아얀 도금 강판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다른 아주 좋은 마감재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쓰이냐면 이게 지붕재 중에서 가성비가 좋거든요. 다른 말 안 하고 이걸 왜 이야기하냐? 바로 시공 디테일 때문이에요. 자, 어때요? 모르겠어요? 자, 다시. 바로 이거예요. 최대한 얇게, 두꺼우면 그냥 바로 옛날 집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시공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근처에 보면 이렇게 두껍게 시공한 곳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쉽거든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한테 얇게 해달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 덮어줘야 한다, 물이 샌다, 뭐 디자인보다 튼튼하게 하자없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말 다 할 거예요. 디자인도 놓치지 않으면서 하자없이 짓는 게 시공사의 능력이고 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아무튼 얇게 하라는 거. 디테일은 마감재에 따라서 벽돌이냐 석재냐 안 되는 건 없어요. 단지 적용되는 디테일, 시공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죠.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알려줄게요. 마지막으로 건물 외관을 해친다기보다는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창호인데요. 창호도 브랜드가 너무 많죠. 대표적인 건 뭐 이건, LG, KCC, 뭐 영림 등등. 여기서 이제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일단 기준만 정하자면 가성비로 따졌을 때 시스템이냐 이중창이냐 먼저 고르고 난 다음에 브랜드를 고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꼭 필요한 곳 몇 개만 좋은 창호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고급 아파트들을 보면 이중창보다는 시스템창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는데 꿀팁일 수 있는데 단순한 시각적인 효과예요. 상가를 더 넓게 보이게 하는 방법인데 진짜 이렇게만 하면 넓어 보여요. 자,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이렇게 기둥을 100에서 150 셋팩시키고 이 기둥 앞으로 유리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상가 면적은 그대로인데 단지 기둥 150 정도 15cm만 양보하면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제가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별로인 것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은 것들,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만 보일 거예요. 저의 영상이 공감이 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참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